오늘은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를 기리는 날입니다. 연방 공휴일인 만큼 정부기관과 은행 등은 하루 휴무합니다. LA 통합교육구 소속 교사 3만 5천여 명이 30년 만에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교사들이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교사 노조는 오늘 마틴 루터킹 데이 휴일을 마치고 내일 다운타운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주말 동안 스웨덴에서 진행한 2차 정상회담 준비 실무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양국 실무협상단은 2월 말로 잡힌 2차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추가로 만나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램스가 어제 뉴올리언즈 세인츠와의 내셔널 컨퍼런스 1위 결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26대 23으로 역전승하며 슈퍼볼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오는 2월 3일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격돌하게 됩니다. 올해 나이 32세 8개월인 지은희 선수가 LPGA 투어 시즌 개막전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박세리 선수를 제치고 한국인 최고령 우승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어제 아시안컵 대회 16강전에서 요르단을 승부차기 끝에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스타벅스를 세계 최대 커피 제국으로 키운 하워드 슐츠 전 회장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 시 갑작스러운 가속과 갑작스러운 정지를 비롯해 앞 차량 바짝 뒤쫓기 등 매 6분마다 공격적인 운전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차도 대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넓혀 현재보다 약 4배 확장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결국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패방지법, 직권남용,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을 놓고 검찰과 손 의원 측이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수요일 결정됩니다. 그의 운명을 결정할 판사는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네, 오늘은 마틴 루터킹 데이입니다. 사우스 LA에서는 오늘 대규모 연례 퍼레이드가 펼쳐지게 될 예정인데요. 그가 암살당한 지도 5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국은 마틴 루터킹이 외친 드림, 꿈에는 닿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핫 이슈는 마틴 루터킹의 꿈,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홍재식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는 날인데요. 오늘 먼저 이 얘기부터 할 텐데 미리 좀 예고를 드리면 이 관련 얘기도 우리가 지금 할 거겠습니다만은 어젠가요 그 관련 행사가 있었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인볼브되면서 고등학생들이 뭐 장벽을 세워라 마라 막 떠들면서 좀 알규가 있고 지금 이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도 이제 차츰 하기로 예고를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틴 루터킹 주니어 얘기부터 하죠. 네, 여러분들도 이미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마틴 루터킹 목사는 1929년 1월 15일 애틀란타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68년 4월 4일 이제 암살당해서 사망하는데요.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는 1986년부터 그의 생일 1월 15일을 전후한 날짜, 즉 이게 참 미국식이잖아요.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킹 데이로 정해서 연방 공휴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공서하고 은행까지 다 문을 닫고요. 매년
매월 뭐 매년 뭐 몇 월 달에 몇 번째 무슨 요일 네네. 이렇게 정하는데 이제 몇 번째 월요일 하면 토일 월 3일 동안 연휴로 쉬면서 그날을 기려라 이제 그런 거고 네. 예외도 있어요. 그 네. 저 땡스기빙 데이 목요일이죠. 11월 마지막 목요일인가? 셋째 주 목요일. 목요일. 요거는 이제 목요일을 해 놓을 터이니 금요일까지 웬만하면 휴가를 내서 목금토일 4일을 쉬시오 이런 건데 일단 예.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는 날은 1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A는 이제 올해 35번째 킹덤 프라이드, 마틴 루터킹 그 기념 프라이드가 펼쳐지는데요. 네. 사실 여기에는 이제 한인 단체들도 조금씩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진 전 한국 농림부 장관 있잖아요. 이제 네. 20년째 매년 참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특별 공로 대상을 받으면서 두 번째로 인터내셔널 그랜드 마샬에 선정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인 사회에는 조금 더 의미가 깃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년에 하루 이렇게 매년 돌아오는 이제 킹 목사의 생일이지만 이제 이렇게라도 이제 그를 좀 기억하고 그의 말을 되새기는 일이 글쎄 요즘 이제 오늘 주제처럼 특히 요즘의 미국이라면 또 지금의 캘리포니아라면 좀 더 중요할 듯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자로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뭐 어렵다는 생각만 들긴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올해 마틴 루터 킹 데이 LA 퍼레이드 주제는 건강한 심신 그리고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건 제가, 올해 주제는 또 그렇게 정해져 있네요. 네, 그건 제가 이번 지금 아침에 와서 이제 봤는데 건강한 심신 네. 그리고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네. 정했다고 합니다. 네. 자, 마틴 루터 킹 흑인 분들은 뭐 당연히 그러시겠습니다만은 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뭐 동양계든 이민자든 이런 사람들도 이름 들으면 좀 가슴이 뭉클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끔 저도 이제 힘들 때 가끔 이제 킹 목사 연설을 듣긴 하는데 네. 눈시울이 좀 붉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나마 우리가 녹음 기술이 있을 때, 화면 기술이 있을 때여서 네. 그 육성을 계속 남겨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그래서 네. 그 유명한 연설이죠. I have a dream 연설 중에서 제가 일부분을 조금 발췌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워낙 유명한 연설이라 네. 매년 이날 듣는데 중요한 부분을 좀 발췌해서 들어보도록 한 1분 하겠습니다. 한 좀 정도 그 정도까지만 좀. 네. 예.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전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아요. 언젠가 어느 날 네. 그 우리의 아이들이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 아이들이 저희 해가 있는 아름다운 산 중택에 다 같이 앉아서 뭐 이웃들과 함께 또 네. 평등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본다. 전 이 부분이 상당히 와닿거든요. 네.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자, 뭐 흑인이든 아니든 다 같이 그 테이블에 앉아서 평등하게 밥을 먹고 이렇게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인종 색깔 흑인 피부 색깔로 네. 뭐 불평한 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날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많이 진전이 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아직도 진행형이죠.
네, 이 킹 목사의 연설 I Have a Dream을 제가 잠깐 이제 앞부분을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언젠가는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라는 대목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제 과연 미국이 지금 현재의 그런 나라인가 또 그런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지금 송봉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주말 이제 금요일에서 이제 이게 불거졌는데요. 이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청년들이 비난을 받는 사건이 생긴 거죠. 미리 예고했던 그 사태, 인시던트. 네. 네, 그래서 오늘 핫 이슈의 제목도 사실은 마틴 루터의 꿈은 아직도 ing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진행 중이다라는 게 지난 금요일 그 논란이 된 사태, 인시던트. 거기서 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네. 액시던트는 사고. 네. 그리고 인시던트는 사건이죠. 사건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어떤 사태가 발생했다. 네, 사태. 예, 네. 좋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낙태 반대 집회 시위가 네. 있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이제 미국 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도마에 오른 거거든요. 왜 그랬어요? 예, 당시 이 지역에는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 우리가 흔히 이제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인권 옹호 집회가 같이 열렸습니다. 워싱턴 네. DC에서. 네. 근데 이 도마에 오른 고등학생들이 인디언 인권 집회 참가자들과 이게 이제 맞닥뜨리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네. 됐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한번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이들 고등학생들은 일단 머리에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 우리가 흔히 약자로 이제 마가라 그러는데요. MAGA. 예, 그 성경에 나오는 마가가 아닙니다. 예, 네. 예, MAGA, 예,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빨간색 그 모자를 쓰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쓰고 다니는 네. 그 빨간색 모자. 예, 이제 인디언 그 인권 집회의 한 참석자를 에워싸면서 장벽을 건설하라고 이제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뜬금없이 장벽 얘기를 거기서 하죠. 그러니까 이 장벽의 얘기가 나온 것도 있었고, 물론 그 이제 알규면이 있었긴 합니다만, 네. 이제 결국은 고등학생들 입에서 장벽을 세워라라는 말이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에게 둘러싸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계의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인디언 인권 운동가였죠. 네. 근데 이 운동가는 이제 나중에 뉴스 인터뷰에서 눈물을 이제 흘리면서 이 학생들이 힘든 사람을 돕는, 그리고 진정한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데 힘쓰길 바란다면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는 뉴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당시 그 알규가 있던 상황 좀 잠시 들어볼까요? 네. 네. Because for you white people, go back to Europe where you came from. This is not your land. No, it's not. You've been here 2-3 generations. Compared to us, we've been here a million fucking years. So get the fuck out of my face with that shit. It is not true. Let's go all the way back to Africa. 계속 거친 언어가 좀. 네, 예. F월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네. 고등학생들이 장벽을 건설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뭐 하는 거냐? 야, 너희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은 이제 인디언 계통이에요. 네네네. 우리는 여기서 수백 년을 살았어.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좀 제가 좀 여담으로 좀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면 요 배경에는 사실 이제 우리는 역사 교육을 받은 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원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과 그리고 이제 마야 문명, 지금의 이제 라틴계의 조상들이 있었던 땅이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에릭 가스리 시장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민이 너무 규제가 강화되니까 아예 시청에서 대놓고 연설할 때 이 땅은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아느냐라고 거꾸로 반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게 지금 우리 미국이 갖고 있는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좀 느꼈기 때문이고요. 네. 이게 이제 단순히 철없는 고등학생들이 이런 철없는 언행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사태가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네. 이제 이 학생들은 켄터키주에 있는 한 캐톨릭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아, 이거 뭐 사립학교에서 비싼 돈 내고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역사 공부는 제대로 안 한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물론 학교 측은 물론 이 지역 캐톨릭 교구까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해서 현재 이제 상황을 조사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 학생들의 퇴학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조기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이 충격받는 지금 현재의 이 언론들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는데, 지금의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같은 기성세대,
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게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학생들은 뭐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캐톨릭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그런 언행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곳곳에서 신고되던 이 나치 문양의 낙서 네. 이게 다시 떠오르네요. 네, 사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정하면서 LA 지역의 증오 범죄도 한번 좀 봤습니다. 사실 이건 증오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앞서 저희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을 들었는데 그 연설은 사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00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 해방 명령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그러니까 즉 마틴 루터 킹이 연설할 때가 100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우리는 흑인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시의 상황이 흑인 차별에 맞서 있는 거였고 지금은 그와 다르게 흑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백인이 아닌 모두에게 차별을 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럴 때는 좀 캘리포니아 사는 게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 한마디 빠졌어요. 네. 그나마 다행스럽다. 네. 완벽하게 다행스러운 건 아니고 네. 그나마. 네,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심심치 않게 백인들의 타인종 비하 뉴스가 전해지긴 합니다. 이러한 정서는 특히 이제 특정이나 불특정에 상관없이 증오 범죄로 이어지긴 하는데요. LA에서만 이제 지난 2017년 자료입니다. 2017년 254건의 증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2016년보다 이게 10.9% 늘어난 수치고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주는 게 아니라요. 예, 그리고 LA시 의회는 지난주에 이제 더 강력한 증오 범죄 규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유태인 그 회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매우 크게 보도된 바가 있었죠. 유태인에 대해서 증오 범죄율이 높아간다는 거죠. 또 흑인과 라티노 대상 증오 범죄는 15%, 16%씩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의 부상이라는 요인이 가장 크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 LA 증오 범죄 보고서 내용에서 추린 건데요. 이게 이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전후해서 이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를 목표를 두고 갔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백인 우월주의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 정치적 이점을 이용하는 것만은 맞다는 게 여기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증오 범죄를 부추겼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뭐 실질적으로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 그거와는 별도로 네. 백인 우월주의 일부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우월주의자 그들의 생각을 감춰놓고 있던 것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버린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네. 우리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를 다루면서 멕시코 장벽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잖아요. 네, 당시 송봉 앵커는 반대 쪽으로 말씀하셨죠. 예. 그냥 반대 그러면 무슨 굉장히 친민주, 친진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책 성향을 떠나서 네, 그걸 떠나서 네. 이게 세우기 시작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올라오니까 더 높이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하튼 아까 말씀해주신 그 학생들, 고등학생들 자신들이 잘못을 어떻게 반성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증오감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들이 커서 더 걱정이에요. 네, 사실 저도 그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다가오는데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큰 상처를 받아서 그 상흔이 누구에겐가 또한 증오로 키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교사 노조도 파업을 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LA를 포함한 전국에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에 문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라고 제 입장에서 대책을 제시하기는 좀 매우 어렵습니다만 좋은 방향의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죠. 네. 네, 사실 좀 한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 이게 지금 이제 저도 기억이 난 건데 예전에 한국의 이소연 씨가 우주에 한번 올라간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저도 그때 라이브 생방송을 지켜봤었는데요. 그때 이소연 씨가 우주에서 한국의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국경 없는 하나의 땅덩어리였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오래 많이 남았습니다. 네. 예. 이제 우주에서 볼 때 그러다가 또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이제. 네. 자, 여하튼 오늘 제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틴 루터 주니어 목사의 그 꿈이라는 것 네.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라는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순서 마치겠습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90초) 후에 돌아옵니다. 신제품 다이어트 U를 소개합니다. 다이어트 U는 지방세포를 녹여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몸속 구석구석을 건강하게 청소해주는 100% 천연 한방 제품입니다. 확실한 다이어트는 물론 피부가 놀랍게 깨끗해집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 이젠 당신 겁니다. 다이어트 U 213-381-8228.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보다 무서운 치매. 치매 예방에서 치료까지 100% 천연 성분으로 만든 치매환 5종 세트. 뇌를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드립니다. 치매 잡는 두뇌 영양제 치매환.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세요. 치매환. 20년 동안 한인섭외와 함께 해온 종합 마케팅 회사 TJ 마케팅, 신문 TV 라디오의 광고 디자인 제작과 대행은 물론 텀블러 등 3만여 아이템의 마케팅 판촉물과 캘린더 제작, 각종 인쇄물의 디자인과 제작, 그리고 각종 행사와 결혼식 피로연, 전통 혼례, 칠순 팔순 잔치, 한국 전통 공연, 클래식과 재즈 연주 등의 이벤트까지 믿고 맡기는 TJ 마케팅 213-820-4487 820-4487. 정들었던 제 차 아주 자동차에서 아주 좋은 가격에 팔았어요. 나도 아주 자동차에서 좋은 가격에 팔고 새 차로 바꿨지. 요즘 같은 때에 가격 잘 쳐주고 믿고 팔 수 있는 곳은 아주 자동차뿐인 것 같아요. 중고차 팔고 새 차 사거나 리스할 때도 역시 아주 자동차에서는 아주 큰 만족을 드립니다. 아주 오토스닷컴에서 중고차 보유 현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과 알링턴 323-731-2100 323-731-2100번.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는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현재 남가주 전 지역에 바람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25에서 35마일의 바람 불겠고 산간 지역에는 40에서 55마일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남가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9도에서 63도, 밤 최저 기온은 산타모니카 51도, 그 외의 지역은 43도에서 48도 보이면서 낮과 밤 기온 모두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주말로 가면서 흐린 날씨 보이겠고요. 기온은 내일부터 주말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LA의 낮 최고 기온은 63도, 화요일 68도, 목요일 7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고요. 대역사라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이자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화문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역사적인 대역사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광화문 일대는 긴 상처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역사적 흔적은 파괴되었습니다. 개발과 속도에 밀려서 공간의 상징성은 퇴색되었고 도시의 전통적 경관과 구조도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공간을 자동차에게 내어주고 시민과 역사는 철저하게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시민들은 국가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광화문을 지켜왔습니다. 100년 전 3.1운동부터 4.19 혁명, 87년 민주항쟁,
촛불 시민 항쟁이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역사 한가운데는 늘 광화문 광장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의 밑그림을 그린 주인공 역시 시민들이었습니다. 광화문 포럼을 시작으로 시민과 주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광장의 미래 100년을 그 계획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4월 문화재청과 함께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하는 설계 공모 당선작은 기본 계획을 구현하고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갈 밑그림입니다. 광화문 광장 설계 공모는 국내외 박원순 서울시장의 설계 공모, 광화문 광장 설계 공모 결과 어떻게 광화문 광장을 변화시킬 것인지 설계를 공모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기자 설명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목소리인데요. 자, 광화문 광장. 3.1운동도 사실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화문 광장 인근에 있는 지금의 탑골공원, 당시에는 파고다 공원으로 불렸었죠. 파고다 공원으로 불리던 그곳에서 3.1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 후에 민주화운동이라든지 또는 촛불 집회 등등까지 대한민국 역사의 배경이 되어온 광화문 광장이 지금보다 3.7배 넓어지는 그런 광장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붉은 악마들의 함성, 촛불 집회의 열기. 광화문 광장은 그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왕복 10차로에 둘러싸여 평소엔 섬처럼 고립된 장소입니다. 서쪽과 북쪽 도로를 광장으로 편입해 접근이 쉽고 넓이는 지금의 3.7배인 새로운 광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경복궁 전면에는 역사광장을, 그 남쪽에는 시민광장을 조성합니다. 대신 세종대로는 왕복 6차로로 좁아집니다.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상은 근처 이전을 추진합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내용의 설계전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지하에는 서울시청까지 350m를 연결한 10,000제곱미터의 지하도시도 조성합니다. 동대문까지 4km를 걸어갈 수 있도록 지하 보행로도 완성합니다. 지하에는 GTX-A 노선의 광화문역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등 5개 노선을 갈아탈 수 있는 초대형 복합 역사가 들어섭니다. 제대로 된 보행자 천국 대중교통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GTX-A 노선의 광화문 복합 역사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강남북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결정적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광장 바닥에는 촛불 이미지를 상징하는 바닥 문양을 넣어 현대사의 의미도 담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1,040억 원이 드는 이번 공사를 내년 초 시작해 2021년 완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당장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교통 혼잡입니다. 서울시는 도심교통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인데 남아있는 문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KBS가 살펴봤습니다. 광화문 세종대로에는 하루 7만 대의 차량이 다닙니다. 통행량은 그대로인데 10차로에서 6차로로 좁아지면 교통 혼잡은 불가피합니다. 서울시도 차량 평균 속도가 11%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청 앞에서 광화문까지 한 20분 걸릴 때도 있고 빠르면 한 5분, 10분에도 갈 수가 있죠. 길이 더 막혀버리면 20분, 30분도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죠. 서울시는 우회도로를 확보하고 대중교통을 확충해 도심의 차량 통행량을 줄여갈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확충의 핵심은 GTX-A 노선의 광화문역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착공한 GTX-A 노선에는 광화문역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비용 등을 전부 서울시가 부담해야만 광화문역 추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인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경복궁과 북악산 전망을 위한 이순신 세종대왕상 이전 추진도 논란거리입니다. 이 광화문의 이 두 동상은 서울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곳이에요. 동상을 살짝 옮겨서 이 공간을 온전히 시민들이 쓸 수 있게 돌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2017년에 한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72%가 동상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서울시도 두 동상의 역사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소위 묻지마 외유 실태를 보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국회의원 관련 소식인데요. 국회가 관광성 해외 출장 근절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한 직후에 일부 의원들은 중남미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들은 이곳에서 일정표에도 없는 관광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말 스카우트 의원 연맹 소속 의원 4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남미 출장을 갔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과 파나마를 거쳐 마지막으로 멕시코를 방문했습니다. 멕시코에서의 하루 일정입니다. 오전 10시 멕시코 하원 문화위원장을 면담하고 오후 7시 대사관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공식 일정표에 없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피라미드 유적지입니다. 이곳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나타났는데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 부의장의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을 한국인 관광객이 찍었습니다. 사진엔 담기지 않았지만 한국당 김정재 의원도 함께였습니다. 셀카도 찍으시고 정말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관광지 이외에는 볼 곳이 없는 곳이거든요. 의원들은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 대사관 만찬 일정도 늦췄습니다. 연맹 측은 방문국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했고 네, 여기서 짠 일정에는 들어가 계시진 않고요. 그쪽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어디를 좀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 의원들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피라미드 유적지 가셨던 거 혹시 방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예, 잠깐만. 멕시코의 문화관광위원장 의원을 만났거든요. 그날 저녁에 멕시코 대사 만찬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녀온 거예요. 연말에 있었던 또 다른 출장입니다.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6박 8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공식 일정도 없는 퀸스타운을 들렀습니다. 이곳에서 주말 이틀을 보냈습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들은 4성급 호텔에 머물며 유명 호수를 구경하고 전망대에도 올랐습니다. 그럼 그냥 호수? 네, 그렇죠. 곤돌라 타시고. 뭐 그런 거죠. 뭐. 의원들은 주말 일정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말 일정을 이렇게 다 묶어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주말 아니었어요? 주말이라 특별한 일정은 없었어요. 지찰도 좀 하고 그런 거죠. 경비는 모두 국회 예산, 즉 세금에서 나갔습니다. 교육위는 이번 출장에서 해외 출장으로 배정된 1년치 예산의 74%를 썼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방의회입니다. JTBC 취재팀이 최근에 일어난 예천군 의원 사태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실태도 심층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과 다를 바 없는 관광 일정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태국 등 동남아에 가서 노골적으로 성매수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몽마르트 언덕과 와인 축제 현장, 고대 유적지와 두바이몰 앞, 민족쇼를 보고 유람선과 케이블카도 탑니다. 지난 3년간 공개된 시, 군, 구의회 공무 연수 보고서 500여 건을 살펴봤습니다. 공식 일정은 한두 개 끼워 넣거나 아예 관광만 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현지 산업을 벤치마킹하고 의회를 방문하기 때문에 공무 연수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그런지 이들의 일정을 뒤따라 가봤습니다. 지난해 2월 수원시 의회는 공무 연수차 2차례 태국을 찾았습니다. 상임위원회 2곳이 하루 차이를 두고 나란히 방콕과 파타야를 방문한 겁니다. 새벽 사원에 들렀다 수상 가옥을 참관하고 녹룩 빌리지 테마파크까지 다녀온 곳이 겹치기도 합니다. 시의회를 간 것 외엔 대부분 관광입니다. 태국 파타야의 한 악어 농장입니다.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데요. 한 의원이 이곳을 방문한 뒤 작성한 보고서는 감상문 수준이었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일정이었던 겁니다. 당초 목적은 우수 사례 벤치마킹이었지만 보고서엔 시정에 반영할 우수한 사례보다는 반면교사로 삼는 기회가 됐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일정표에도 나오지 않는 비밀스런 일정이 또 있었습니다. 방콕 도심의 한 멤버십 클럽입니다. 태국 정재계 인사나 연예인들이 많이 찾는 고급 술집입니다.
현지에선 한국인 관광객도 주 고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무연수차 방콕에 오는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도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2016년 한국의 한 60대 시의원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사건 때문입니다. ญี่ปุ่นก็มีถอดเดือกางเกงในตัวจะบอกไม่ได้กันแสนสั้นเขาบอกคันไหนบอกเขาเล็กเขาอะไรเขาหนีไม่เล็กนะเขาเล็กเป็นใหญ่เขาก็หนีออกมาเลยไม่ก็ตกใจไม่คิดจะเปิดให้ดูขนาดนั้นไม่อายเขาอยากโชว์ 실제로 성매매나 이런 것도 불법인 가게고 방에서 자로 출시켜버리니까 저희가 정말 당황했었어요. ถ้าเด็กไม่ไปด้วยใช่ไหมเล็กไม่ไปเนี่ยก็เบิกเหล้ามาเทหน้าร้านก็มีเบิกเหล้ามาแล้วก็เทหน้าร้าน 당시 이 시의원은 공무연수로 방콕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일정표에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공식 일정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해달라는 식으로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이드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돈을 이제 그 여자애한테 지급하겠다라는. 현지 교민은 보안 요원이 출동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집기를 부수고 일행을 폭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까지 불편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가 왜 이 돈 내고 이렇게까지 받아야 되나. 현지 여행 안내원들도 곤혹스럽다고 말합니다. 야간에 꼭 어디를 찾고 싶어 해요. 우리 외유성으로 나와도 어차피 현지에서 왜 적혀진 스케줄 금방 끝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한 거죠. 일부 현지 교민들 사이에선 기초단체 의원 방문이나 출장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돈준이 있어가지고 노란백기 달고 그냥 아랍무인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내자인데 마치 자기 비서 부리듯이. JTBC 이희정입니다. 네, 한국 소식에 이어서 바로 난스탑으로 스포츠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급하죠, 지금 뉴스가 많아요. 오늘 뉴스가 많아서요? 네. 네. 자, 아무튼 네. 예, 말씀하십시오. LPGA 네. 개막전 겸 왕중왕전이었는데 지은이 선수가 1냈어요. 그렇죠. 대단했어요.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십 토너먼트 대명도 좀 굉장히 긴데 사실상 LPGA 개막전이고 그동안 2년 동안 우승했던 선수들만이 참가하는 왕중왕전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경기를 같이 혼자 프로 선수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아마추어들 중에서 유명인사, 스포츠스타 이런 메이저리그 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경기였는데 이럴 때는 사실은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지은이 선수가 역시 베테랑답게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70타로 깨끗하게 이미림을 2타 차로 꽂고 우승을 했습니다. 네.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지은이 선수가? 지은이 선수가 32년 8개월. 32년 8개월. 그래서 최고령 우승이죠. 그렇죠. 박세리가 32년 7개월 18일 만에 우승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최고령 그러니까 32살밖에 안 된 선수는 시집장간 선수한테 최고령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제일 나이 많은 한국 선수 우승 기록을 깼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작년에 3월 달에 기아 클래식 역시 이것도 한국이 스폰서였던 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대회에서 우승하고 나서 10개월 만에 트로피를 올리면서 LPGA 통상 5승을 기록했고 32세 8개월로 LPGA에서 우승한 한국 선수 중 최고령의 우승의 간격도 함께 나눴다. 그리고 박세리의 기록을 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박세리 선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멋진 의미 있는 이 한국의 기록을 이제 후배 선수들이 하나씩 이 갱신해 나가는 것. 어찌 보면 이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나이 많은 한국인 우승자의 신기록도 이제 박세리 선수에서 지은이 선수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스포츠에 있어서 역사는 계속 이렇게 깨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어제 경기에서 이미림 선수가 2위였고 리디아고 역시 또 한국 피가 흐르는 한국 혈통이죠. 뉴질랜드 동포죠. 리디아고가 3위를 차지하면서 금년도에 이제 그 두 자릿수 우승 LPGA 전체에서 그리고 아주 최고의 기록을 아주 힘찬 전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PGA에서 이 나라별로 본다면 국가별 이 연간 최다승 국가가 대한민국 맞죠? 맞습니다. 지금 4년째 1위를 했고 금년까지만 이제 또 다시 그 최다 우승 국가가 되면 5년 연속 최다 우승 국가가 되는 그런 아주 대기록을 세우기 때문에 역시 한인 여성 골퍼들의 수준이라든가 실력 정말로 저는 감탄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년 아니라 이제 두 자릿수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LPGA에서 계속되는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지켜보겠고요. 네. 자, 드디어 슈퍼볼이 결정이 됐습니다. 램즈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제 저 두 경기를 거의 이제 다 모니터를 했는데, 예, 참 그 역사, 그리고 예상, 이런 것이 어쩜 그렇게 들어맞나. 두 팀이 아마, 네 팀이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금요일 날 방송을 할 때, 아마도 역대,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대 준결승전 겸 컨퍼런스 결승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가장 역대 화끈한 4강전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이제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렸는데 역시 정말로 두 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두 팀이 똑같이 연장전까지 가는 승부 끝에 일단 결정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 두 팀이 4강전에서 그러니까 컨퍼런스 결승전에서 똑같이 연장전에 간 것은 NFL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래요. 네. LA 램스 그리고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 두 팀이 이제 맞붙게 되는데 언제죠? 2월 3일 일요일인가요? 네, 2월 3일 일요일 날 이제 슈퍼 선데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벌써부터 그날 모든 일정은 이제 없습니다. 오로지 슈퍼볼 관람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놨는데 어제 보면서 느낀 게 역시 탐 브래디 뉴 잉글랜드 사실 저는 탐 브래디의 뉴 잉글랜드가 지금 치프스한테 물리는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로 멋진 경기였고 그 다음에 종료 직전에 3점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연장전으로 갔는데 결국은 이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아주 슈퍼볼에 진출하게 되네요. 그래서 노장은 살아있다. 42살이거든요. 탐 브래디가요. 그래서 이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LA 소속 구단으로 1984년에 레이더스가 LA 소속 구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슈퍼볼에 나갔고 그다음에 자그마치 얼마면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후 처음으로 LA 소속 구단으로 슈퍼볼에 나가는 것이 됐고 그다음에 탐 브래디의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는 통산 6승에 도전을 하는 게 돼요. 슈퍼볼에. 네.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래저래 이번 슈퍼 선데이는 LA 팬들이 굉장히 학수고대하는 그런 매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재밌는 것이 지난 월드 시리즈에도 보스턴하고 LA 다저스하고 붙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보스턴 팀과 LA 팀이 붙기 때문에 뉴 잉글랜드 그러면 사실 어딘가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스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과 LA 다저스가 붙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풋볼에서 슈퍼볼에서 그것도 보스턴과 LA가 붙게 돼서 동과 서의 대표적인 도시끼리 경기라 더욱더 풋볼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네. 자 이제 슈퍼볼 한 2주 남짓 남았습니다. LA 램스와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어떤 점을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좀 지켜봐야 할지 양 팀의 특징이라든지 또 공격적인 측면, 수비적인 측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특히 이제 램스 같은 경우에는 쿼터백이 누군지 어떤 점이 장점인지 또 간단한 풋볼 룰 같은 거 아주 저희가 이 슈퍼볼을 즐길 수 있게 저희들의 지식적인 측면에서 좀 장착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제가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영공과 노장의 대결이 될 것이다. 쿼터백. 그리고 바로 그러니까 24살의 LA 램스 쿼터백과 그리고 NFL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이라고 펼쳐지는 탐 브래디의 경기가 굉장히 아주 치열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과연 노련이냐 아니면 신예의
어떤 그런 팩이냐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2월 4일까지는 조금씩 재미있는 놀이라든가 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영건과의 노련미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결국은 코너백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슈퍼볼에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연 그 노련한 그 코너백이냐 아니면은 아주 젊은 패기의 코너백이냐의 대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과 서의 어떤 그런 지역적인 대결이 우리들이 관전 들어보시면은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가 LA 램스는 오히려 쿼터백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뉴잉글랜드의 그 쿼터백 탐 브래디는 너무나 잘하는데 LA 램스 쿼터백에 대해서도 이제 내일부터 좀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안컵은 일단 뭐 베트남이 요르단 누르고 8강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요르단을 깼기 때문에 아주 그 기적을 이뤘다 뭐 난리인데, 일단 승부차기에서 승리했죠. 그 베트남이.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붙게 돼 있어요. 베트남과 일본.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어제 그 경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요렇게 그 준비를 했거든요. 큐시트를. 우리나라에겐 왼수 같은 천적 일본과 사우디가 경기가 펼쳐지는데, 사우디를 일본이 깨고 올라가서 8강에서 베트남한테 물리면 어떨까? 네.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맞았네요. 그렇게. 사우디, 일본이 결국은 1대0으로 사우디가 지면서 일본이 올라갔어요. 네. 베트남과 붙게 됐고, 우리는 뭐 예정대로 바레인과 내일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승전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베트남 축구를 또 일본과 붙으니까 또 안 볼 수가 없네요. 네. 살다 베트남 경기 우리가 이렇게 길게 하면 방송으로 내보내기는 처음일 것 같습니다. 한일전에서 한국이 승리할 때의 그 느낌도 있겠습니다만은 베트남과 일본인데 베트남이 일본을 이겨줘? 요것도 어떤 기분일지 한번 느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그런 경기인데 일단 그 박항서 감독의 저 베트남 선수들이 파이팅이 좋으니까 끝까지 물고 들어가서 뭐 골도 골이지만은 이것도 승부차기로 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예상일 뿐이고, 아무튼 박항서가 일본을 깬다면은 정말로 감격적인 일이 될 것이다. 지금 베트남은 벌써 난리더라고요. 8강 올라간 것만 해도 12년 만에 8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박항서의 매직은 이제 만약 일본과의 경기에서 끝나느냐 아니냐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내일 이 시간에는 한국과 바레인 간의 경기 결과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축구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최강희 감독이 다롄 구단 감독으로 지금 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완다그룹이라고 여기도 보니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미국에도. 그 완다그룹 왕젠리 회장이 연봉 깎지 말고 데려와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강희 감독이 정말로 중국에서 오도갈 데 없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좋은 그런 계약을 따가지고 한국 지도자로서 명성을 날려주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트남에 박항서가 있다면 중국에 최광희가 있다라는 보여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너 입 닥쳐! 아유, 시베리아 허스키 수박 씨발라 먹을 것이 눈가를 확 뒤집어가지고 흰자에다 아갈머리하고 썩버릴까 보다. 우리 셀은 클럽 MD야. 기획, 마케팅, 고객, 유식까지 다 하는 프로페셔널. 씨,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아갈머리 진짜 경 떨어지게 천박한 여편네 같은 이라고. 야, 안경 벗어 이 새끼야. 못 벗어. 벗어도 씨. 못 벗는다. 세상이 왜 피라미드야? 지구는 둥근데 왜 피라미드냐고! 제발 중심 좀 잡자. 우리 셀이는 클럽 MD예요. 기획, 마케팅, 고객 유치까지 다 하는 프로페셔널. 네. 이 대사 첫 부분에는 이상한 무슨 욕 비슷한 얘기가 나서 깜짝 놀랐는데 욕은 아닌데 욕인 듯.
욕은 아닌데 욕인 듯 이런 대사가 막 나와서 걱정을 했는데 일단 왜 이런 대사가 나왔고 어떤 드라마 내용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의 대사인 것 같은데 유행어 영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씨발라 먹는 소리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예인 권선희 리포터. 연예 뉴스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소식을 전해드려도 다 감수하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외 성대모사는 제 능력 바뀝니다, 어머님. 이게 아마 드라마 극 중에 나오는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김주영 쌩님 대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너무 재밌다고들 하는데 오늘 첫 소식 욕 비슷한 대사도 나오고 막 그래서 좀 걱정도 돼요. 청취자들이 오해하실까봐 얼른 전해주세요. 네, 셰프강 푸드리앱 제공으로 전해드리는 연예 뉴스 속으로 연예인. 오늘 첫 소식은 JTBC 금토극 스카이캐슬이 김은숙 작가와 공유의 도깨비를 제치고 역대 지상파 최고 시청률의 주인공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스카이캐슬, 스카이라는 게 SKY,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아마 이걸 비유한 것 같은데 스카이캐슬, 극본, 연출, 연기, 3박자가 뭐 아주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스카이캐슬은 입시를 둘러싼 상류층 학부모들의 비상식적인 뒷면을 생생하게 다뤘는데요. 어떤 부분에선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도 있을 터인데 이 유현미 작가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풍자를 활용한 블랙 코미디로 아주 영리하게 풀어냈습니다. 네, 작가가 글을 참 잘 썼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 들려주신 영상에도 나옵니다만은 앞에 그 욕 비슷하게 하는 거는 교묘하게 뭐 빠져나가고 요즘 그 욕 대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그렇다 치고 네. 지구는 둥근데 왜 피라미드냐라고 한 대사가 있잖아요. 네. 어쩌면 맞습니다. 요즘 입시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찌른 대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극중 차민혁이 자녀들을 직접 가리키면서 자주 이 피라미드 조형물을 가지고 계급론을 주장하고 하는데요. 실제로 유현미 작가가 현재 이 교육 환경을 보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년간 꾸준히 취재를 하면서 이 작품을 썼다고도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입시 문제를 소재로 마치 스릴러물 같은 전개로 몰입력을 더했다라는 점, 이 드라마의 인기 비결이 아닌가 아마추어입니다만 조심스럽게 진단 한번 해봅니다. 네, 자칫 늘어질 수도 있는 구성에다가 이 서스펜스와 추리를 가미해서 이 각각의 캐릭터의 몰입도를 높이고요. 또 캐릭터 간의 관계에 대해서 수수께끼를 뒤섞어서 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낸과 동시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앞에 욕 비슷한 대사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 막장 아니냐 이런 평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청부살인이나 혼외 자식, 폐륜 등의 소재 때문일 터인데요. 단순히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면 막장일 수 있겠지만 이 드라마의 경우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 기존의 막장극과는 달리 세련되고 아주 수준 높은 연출과 또 신선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작가 그리고 연출 등도 훌륭했습니다만은 연기들 다 잘해요. 네. 베테랑 중견 배우들부터 아역들까지 이 배우들의 활약도 눈여겨볼 만하죠? 네, 연기 구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베테랑 중견 배우부터 아역들까지 모두 이 배우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이 시청자를 극으로 빨아들이는데 일조를 했는데요. 특히 이 염정아와 김서영 이 두 중견 여배우의 독보적인 캐릭터는 각종 CF와 개그 프로 또 유튜브 등에서 패러디 열풍을 낳게 할 만큼 아주 인기 비결의 1등 공신이었죠. 네, 시청자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반전 요소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스토리 자체에서의 반전도 있었지만 이 광미안과 해나 등 이 캐릭터의 반전까지 다양한 반전 요소로 시청률이 승승장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드라마의 흥행의 필수 요소인 온라인 회자 빈도수도 높이는데 아주 일조를 했죠. 네, 시청자들의 가상 시나리오도 수없이 등장을 하고 심지어 대본이 사전에 유출됐다라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로 지금 이제 결말 어떻게 끝날 것인지 결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다면서요. 네, 이제 다음 주까지 2회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스카이캐슬의 결말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관심은 본 방송에 대한 시청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최고 시청률 1위에 오른 스카이 캐슬 소식 잘 들었고요. 마지막 방영분까지 이제 2회 남았다니까 그 인기가 잘 이어지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기념음악 공모전을 연다고 한국 시간으로 20일 발표했습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 자격 어떻게 됩니까? 네, 순수 창작곡 제작이 가능한 개인이나 단체로요.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공연이 가능한 조건이면 된다고 합니다. 네, 지원곡은 어떤 곡이어야 하는 건가요? 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3.1운동과 항일운동에 관한 순수 창작곡이어야 하고요. 장르는 뭐 락이나 랩, 발라드, 가곡, 동요 등 대중음악 장르의 곡이면 된다고 하는데요. 단 연주곡은 제외라고 합니다. 네, 개국기념 이벤트 위코리아 로고송 부르기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저희 위코리아 청취자분들께서 직접 편곡, 어떤 분은 거의 작곡까지 해서 보내주시고 뭐 멀쩡히 네. 클래식하게 그냥 모던하게 만든 음악을 랩으로 바꿔가지고 불러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거든요. 네, 굉장했습니다. 네. 그런 저희 위코리아 청취자분들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응모 방법 어떻게 돼요? 네,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데모 음원과 함께 이메일로 응모하시면 되고요. 이 자세한 문의는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02-304-1457 02-304-1457로 하시면 됩니다. 응모 기간은 2월 20일까지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02-304-1457 뭐 이런 거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요즘 누가 거기다 전화해서 물어보겠어요. 예, 인터넷 들어가시면 되는데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요것만 외우면 돼요. 네네. 네,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검색하셔서 글리 들어가면 우리도 이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음악 공모전 소식 잘 들었고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 무한도전 역사 특집 위대한 유산편에서 만든 노래죠. 이 BY와 양세형이 부른 만세, 대한독립 만세의 그 만세입니다. 만세 띄워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